날수의 무서운 라디오. 실화사연 류빈님 경험담. 첫 번째 이야기. 사실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금 찝찝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20대 초반에 군대를 전역하고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이야기예요. 전단지 아르바이트다 보니 한 집에 여러 개를 꽂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동네를 돌아다니며 꽂게 되는데 다른 동네까지 외진 곳까지 가게 됐어요. 그 동네가 굉장히 큰 길목이 있고 길목 자체가 어두웠고 시간은 8시 넘어갈 때 해가 좀 질 때였죠. 어슴푸레한 노을이 골목을 꽉 채웠는데 가로등도 없는 골목이었기 때문에 빛이라곤 그것밖에 없었어요. 골목은 굉장히 좁았고 약간의 습기를 머금었기 때문에 가을이었는데도 이끼 냄새 같은 게 진동을 했었죠. 그런 곳을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꽂고 있었는데 한 집 앞에서 굉장히 크게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이거 이러다 사람 죽겠는데? 살인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크게 싸우는데 그때 제가 전단지를 꽂고 잠깐 고민을 했었어요. 이거 초인종을 눌러야 하나?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죠. 저는 그저 전단지 알바생인데 해가 다 떨어지기 전까지 끝내야 할 전단지도 있었고 그러고 괜히 초인종을 눌렀다가 저한테 불똥 튀는 거 아닌가, 괜히 싸움에 휘말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냥 앞에서 5분 정도 서성거리다가 다른 골목으로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동네에 잠깐 가게 됐는데 그날 그 집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하더라고요. 범인은 부산으로 도망갔다가 부산에서 잡혔고요. 그때 당시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았어요. 내가 그때 초인종을 눌렀더라면 그 사람은 죽지 않았을지도 모를 텐데 그때 난 왜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 이건 좀 더 시간을 과거로 흘러가서 저 어릴 때 이야기예요. 초등학교 3, 4학년으로 기억하는데 아마 3학년이었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 동네에서 살았고 그 동네에서 계속 자랐어요. 학원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이 학원이 다 쓰는 게 아니라 2층에는 학원, 1층은 식당인가 호프집이었어요. 그리고 지하가 있었어요. 제가 그 동네에서 굉장히 오래 10년 넘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 지하는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거기에 어떤 가게가 들어와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계단 아래쪽에 짙게 깔려있는 어둠을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접근하기 싫다. 그런 찝찝함이 강하게 밀려오는 그런 건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학원에서 밤늦게 끝나고 집에 갈 때 뛰쳐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뭔가 좀 오싹한 건물이었죠. 그러다 그 학원이 잘 된 거예요.
새로운 원장이 왔고 학원을 확장하게 됐죠. 아시다시피 건물을 위로 올릴 순 없으니까 놀고 있던 지하실을 계약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페인트를 새로 칠하고 청소하고 칠판과 의자만 갖다 놓고 강의실로 썼죠. 정말 불이 켜 있는데도 거긴 어두컴컴하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만 느낀 게 아니라 모든 수강생들이 다 느꼈어요. 그래서 깜빡하고 야, 나 뭐 두고 나왔어 라고 하면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냥 못 들어가요. 중학생 형들도 못 들어갔으니깐요. 그렇게 음침한 그런 곳이었거든요. 거기서 수업을 듣다가 오싹한 경험을 했죠. 애들이 쓰는 책상이니까 크지 않잖아요. 그리고 애들 학습지가 생각보다 작지 않아요. 좁은 책상에 문제지를 펼쳐놓으면 공간이 없으니까 책은 최대한 몸쪽으로 당겨놓고 몸에서 먼 곳에 필통을 놨었어요. 시선은 칠판에 집중하고 있는데 앞을 보고 있어도 뭔가 시선 안에 들어오면 보이잖아요. 제 책상 밑에서 새까만 거 하나가 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시선을 아래로 옮겼죠. 그리고 그걸 정면으로 봤어요. 사람 손이에요. 근데 새까맣게 타 있는 거예요. 탄 건지 썩은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 손이 새까매요. 그게 책상 밑에서 불쑥 올라오더니 제 필통을 붙잡고 아래로 끌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요란한 소리가 났죠. 필통이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 필통을 줍기 위해 책상 아래로 몸을 숙였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도대체 제가 그날에 봤던 건 뭐였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정말 사람의 손이었을까? 아니면 귀신의 손이었을까? 귀신이었다면 어떻게 필통을 만졌지? 사람이었다면 필통이 떨어지자마자 몸을 낮췄을 때 보였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본 귀신 이야기였어요. 9일담인데 전 그 이후에 그만뒀는데 그 학원에 계속 다니던 친구들에게 들은 얘긴데요. 휘파람 소리가 보통은 크게 들리잖아요. 근데 수업 중에 아주 작게, 그러나 수업에 방해가 될 만큼 계속 들렸대요. 그래서 수업이 중단된 적도 있었고요. 휘파람을 불려면 입모양이 오므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찾지 못했대요. 그리고 거기 위쪽에 큰 강의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린아이 모양의 무언가를 봤다는 목격담이 계속 들려왔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도 실제로 봤고요. 세 번째 이야기. 가족들과 같이 바닷가를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가려고 한 해변이 폐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인근 바닷가를 따라가다가 해수욕장은 아니고 그냥 마을 주민들이 살고 있는 바닷가로 갔어요. 거기서 모텔이나 이런 숙박업소도 아니고 그냥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거주민에게 아버지께서 돈을 주시고 하룻밤을 자고 가기로 했어요. 집도 좀 낯설고
또 바닷가잖아요. 파도 소리도 그렇고 바람 소리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계속 문지방 떨리는 소리가 났었어요. 집 구조가 좀 낡았거든요. 그게 계속 들리니까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아직도 기억해요. 1시 40분이었어요. 그때 마루에 앉아 있는데 저 멀리 가로등이 보이더라고요. 보통은 가로등이 바로 아래를 비추진 않잖아요. 바닷바람이 거세서 그런가 싶었는데 가로등 목이 부러져서 바로 아래를 비추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가로등은 처음 보네. 좀 고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가로등이 아무리 어두운 데 있다 하더라도 가로등 아래만 비추질 않아요. 빛이 퍼지니까. 그리고 어둠이 눈이 익숙해져서 한 30m, 50m 그 정도에 사람 하나가 천천히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저 사람 다리 다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천천히 걸어와요. 굉장히 불편하게. 근데 이 시간에 사람이 돌아다녀? 불도 없는 거리를? 이라는 생각을 하며 그쪽을 계속 바라봤죠. 어차피 저도 마루에 앉아 있는데 불이 다 꺼져 있으니까 저도 안 보일 거라 생각한 거예요. 어둠 속에서 어둠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사람 영상이 천천히 걸어오다가 목이 분질러진 가로등 아래까지 왔어요. 근데 사람이라면 가로등 불빛 아래에 있으면 모습이 드러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새까매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순간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 가로등이 있고 갈래길이 있어요. 그래서 가로등이 있었던 건데 근데 그게 방향을 아무리 봐도 제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너무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방 안으로 들어갔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눈만 뜬 채로 있었는데 방문이 계속 흔들려요. 덜컹 덜컹. 근데 이게 바람이 흔들리는 건지 그 무언가가 흔들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가요. 무서워서 부모님을 깨웠어요. 근데 부모님이 깊게 잠드셔서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러다 그 동시에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부모님을 깨웠을 때 부모님도 위험해지시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공포에 떨다가 잠을 설치다 잠깐 잠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께서 집으로 가기 전에 좀 아쉬우니까 드라이브나 한번 하자 하시면서 온 가족이 바닷가 마을을 한 바퀴 돌았죠. 그리고 차가 어제 그 가로등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곤 봤어요. 가로등 저편 새까만 게 걸어오고 있던 방향에 묘지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많더라고요. 마을 공동묘지가 거기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본 게 귀신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